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경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 마주보고 막 이야기 수다 떨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네. 저는 그런 기분으로 매일 우리 어머님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했던 사람이 엄마들이었어요. 교직에 있을 때도 상담 주간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저는 되게 재미있게 상담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교직을 떠났어도 이렇게 많은 어머님들과 계속 소통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님들, 아이들 이제 공부 습관 잡아가시고 공부량을 늘려야겠다. 그리고 왜 공부한 것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나오기나 할까? 라는 그런 결과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고민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강요는 안 해도 되고, 지금 아이한테 결과를 강요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우리 어머님들은 고민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이 하라고 하면 하잖아요. 그쵸? 하고 있는데, 똑같이 해도 다른 결과를 내는, 좀 더 탁월한 결과를 내는 아이들은 반드시 있고요. 말씀드렸지만 초등에서는 그런 아이들의 경우는 타고난 애들, 그러니까 똘똘하게 태어난 아이들은 한 거에 비해서 결과가 잘 나오고요. 그건 초등 때까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중고등 이후에 같은 시간을 공부하고 같은 과목, 같은 학원을 다니고 같은 학교를 다니는데도 다른 결과를 보이는 아이들의 물론 변수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저는 뇌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은 지식 노동자예요. 머리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몸 쓰지 않고 머리 쓰고 있죠. 머리를 써서 결과물을 얻어내야 되는, 머리를 더 잘 쓸수록 한 것 대비 효율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직종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어떻게 하면 이 뇌를 잘 활용할까, 다스릴까, 조절할까, 한마디로 뇌를 100% 빼먹는 거죠. 네. 더 잘 빼먹을 방법을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아이들이 알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아이들은 자기 뇌의 상태가 어떤지 모르고 공부를 하는 거고요. 그걸 한 발 떨어져서, 좀 더 떨어질수록 좋아요. 네. 한 발 떨어져서 우리 아이 뇌의 상태가 지금 이렇겠다라고 약간 위에서 보듯이 마치 메타인지처럼 그렇게 봐주면서 뇌의 컨디션을 바라봐 줄 수 있는 사람이 부모님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생각하고 시키는 거랑 모르겠다 일단 시켜보자 많이 하면 잘 되겠지 이렇게까지 하는데 설마 서울대 못 가겠어 이런 마음으로 한마디로 그러니까 잘 모르고 시키는 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는 뇌에 대해 생각하는 날입니다. 저는 뭐 학창시절에 공부 열심히 하기도 했었고 지금도 여전히 굉장히 심하게 뇌를 사용하는 전형적인 지식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실은 저희 아이들의 공부 때문이 아니라 제가 어떻게 하면 정해진 시간 안에 최대의 효율을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때문에 시간은 너무 없는데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는 거 할 일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저는 다 머리를 써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뇌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뭐 뇌과학 뭐 이런 데 다니진 않았어요. 근데 관련 책도 많이 읽어보고 실제로 제가 그 책에서 권유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저희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공부를 좀 집중해야 되는 중학교 시기가 되자 이런 뇌의 특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 엄마 입장에서는 그것들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것들을 아이들의 뇌의 컨디션을 살피는 것들이 가능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가 몇 학년이든 상관없이 초등이든 중등이든 뇌의 컨디션, 우리 아이 뇌의 상태를 살피는 엄마가 되자라는 그런 목표로 가셨으면 좋겠고요. 저 역시 부단히 계속 살피고 있어요. 제가 뭔가 완성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같은 시간 저는 이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저의 어떤 시선, 제가 보고 있는 것, 제가 유심히 생각하고 제가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들을 나누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뇌는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복했을 때 굉장히 그 효율이 높아져요. 여기서 말하는 효율은 암기, 기억력을 말하는 거예요. 반복했을 때의 기억력은
아무리 오랫동안 앉아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효율을 줍니다. 기억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과목 뭡니까? 네, 영어 단어죠. 우리 영어 단어 때문에 전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여러 가지 방법을 계속 써보세요. 한 자리에 앉아서 100개까지도 외워보고요. 그 다음에 5개씩 쪼개서도 외워보고요. 5개가 너무 적으면 20개씩 쪼개보기도 하고, 쓰면서도 해보고, 말로 스펠링을 뱉어보면서도 하고, 머릿속에 떠올리면서도 하고요. 결국 아이가 자신에게 가장 맞는 영어 단어 암기 법을 초중등 시기에 알아내야 돼요. 알아내는데 그 본질, 가장 중요한 특성은 반복할수록 한 것에 비해서 효율이 높다. 즉, 반복하면 많이 남는다예요. 영어 학원들에서 왜 100개씩 외우라고 하죠? 100개 중에 10개 정도는 건질 확률이 높으니까. 10개는 건지니까. 웬만큼 대충한 아이들도 100개를 외우라고 하면 그 중에 10개는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네, 그 10개는 건지자라는 마음으로 100개를 막 이렇게 시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100개를 외워야 되는 상황이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100개를 최대한 100개를 외웠는데 관건은 뭔가요? 고등학교 때 머리에 남아있는 게 몇 개가 남아있느냐가 관건이잖아요. 네. 수능 영단어가 8,000개 정도 됩니다. 초등 필수 영단어가 800개예요. 이 800개를 지금 하고 있는 아이들이 언젠가 8,000개에 도전을 해야 되는데, 이 8,000개를 알고 있으면요, 그냥 웬만한 지문에서 모르는 단어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8,000개를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더 많이 하는 거 욕심내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가되 반복이라고 하는 학습 효과를 생각을 하셔서, 학습 기술이에요. 반복해서 아이가 결국 고등학교 때 8,000개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주목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 못 외워요. 지금 외워도 까먹어요, 어차피. 근데 덜 까먹는 방법이 뭘까를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쓰면서 했을 때 효율이 높고, 어떤 아이들은 내 말로 부모님이랑 퀴즈를 했을 때 더 많이 기억에 남고, 어떤 아이들은 자기가 이렇게 해놓고 딱 덮어놓고 눈 감고 떠올렸을 때 더 많이 기억에 남는다는 거죠. 지금 초등에서 영어 학원에서 레벨 테스트에서 단어 시험에서 몇 개를 맞았냐 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중에서 몇 개를 건져서 고등까지 가지고 갈 것이냐를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목표는 고3 때 8,000개를 가진 아이로 만들자예요. 그래서 지금 몇 개인지 막 이렇게 세지 막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네. 지금 아이가 뭐 영어 문제집을 풀거나 영어 책을 읽는 과정에서 만나는 영어 단어들 있죠. 그 단어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덜 까먹고 최대한 많이 뇌에다 저장을 하고 갈까. 저희 이제 중학교 큰아이를 보니까 정말 많은 방법으로 해봤어요. 실은 그냥 내버려 뒀어요. 네. 그러니까 더 잘 외워지든 덜 외워지든 본인만의 방식이 없이는 결국 어렵다라는 생각에 영어 단어는 알아서 해봐라고 했고, 다만 개수 정도는 같이 계획을 하고, 그걸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한테 가장 맞는 방법은 그날 외워야 될 단어를 그 단어 카드에다가 적은 다음에 그 카드를 하루에 3번 정도 다시 보면서 결국 밤에 확인했을 때 그 단어 중에 몇 개가 남아있느냐. 20개, 10개에서 시작은 5개였고요. 10개로 늘리고 20개로 늘리는데 매일매일은 못해요. 영어 단어 외우기로 한 그날 20개의 단어를 아침에 단어장에다 적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점심시간 정도에 한번 보고 저녁에 와서 한번 복습하고 자기 전에 또 한번 보면서 20개 중에 몇 개를 기억하고 있느냐. 하루 동안 반복한 거죠. 그럼 이게 반복의 끝이냐? 아니죠. 이게 나중에 다시 다음 주에 펼쳐보고 한 달 후에 펼쳐봤을 때 이 중에 몇 개가 남아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반복을 계속 활용하고 있고, 그러면서 건지고 남은 것들로 계속 개수를 늘려가는 거죠. 8,000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뭐 많아야 한 2, 3,000개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 영어 성적은 영어 단어, 영어 어휘로 너무나 많이 결정이 됩니다. 거의 이제 압도적인 그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영어 단어는 잘 외워지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지금 찾는다 생각해주세요.
좋고요. 자, 두 번째 뇌의 특징입니다. 휴식을 했을 때 효율이 엄청 올라가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사례를 뭘 봤냐면, 이제 공부 좀 하는 애들 있죠. 대치동 이런 데 가면 공부하는 애들 있습니다. 4학년 정도부터는 가족 여행을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가장 마지막으로 갔던 여행이 4학년이었어요 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주말에 학원이 생겼잖아요. 주말에도 학원을 안 가면 불안하잖아요. 주말에 학원 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 분위기에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이제 뭐 주말에 여행을 가거나 체험학습 쓰고 여행을 간다? 진짜 낯설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까운 게 그렇게 하루도 쉬지 않고 공부를 하면 한 만큼 결과가 나와주면 좋은데요. 우리 뇌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뇌의 특성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한번 멈춰줘야 돼요. 진짜 제대로 한번 멈추고 뇌를 쉬게 해줘야 얘가 다시 팡팡 돌아요. 근데 그렇게 여행 한번 가지 않고 주말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팡팡 돌려요. 내 맘 같으면 돌아가죠. 근데 이건 마음이 아니에요. 뇌라고 하는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뇌라고 있는 살아있는 그래서 이 뇌가 휴식을 얼마나 좋아하고 휴식을 했을 때 얼마나 그 효율이 높아지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많은 양을 시키면 한 것만큼의 효율을 얻기 어렵다는 거죠. 물론 안 한 것보단 낫겠죠. 놀기만 한 것보다는 잘하겠죠. 근데 이 아이한테 나중에 돌아봤을 때 학창시절에 공부만 했다. 공부만 죽어라고 했는데 쉬기도 하고 놀기도 했던 애들보다 성적이 안 나오더라 라고 하는 억울한 감정, 공부에 대해서 뭔가 나 진짜 되게 막 너무 짜증나는 그런 감정이 생길 수가 있어요. 쉴 땐 쉬어주세요. 제발. 초중등 시기에 하루 이틀 쉬고 일주일 쉰다고 해서 무슨 일이 절대로 안 일어난다니까요. 예, 진짜로. 습관이 무너질까봐, 애가 뭐 이제 공부하기 싫어질까봐, 여러 가지 이유들,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죠. 네. 그러면 그 시간에 안 쉬고 하루도 빠짐없이 기계처럼 공부를 하면 그거는 잘 된다는 보장이 확실한가요? 그냥 엄마가 안 불안한 게 가장 좋은 소득이고요. 엄마의 불안감이 잠재워졌다라는 것 말고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쉬어주세요, 제발. 코로나 걸린 애들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몸도 안 좋은데 저 걸려봐서 알잖아요. 쉬운 병은 아니더라고요. 힘들어요. 근데 왜 그 하루 이틀 열나고 얼른 열 가라앉자마자 막 빨리 할 거 하라고 막 책 들이밀고 그러시죠. 저희 집도 코로나가 다 휩쓸고 지나가서 대놓고 일주일씩 막 쉬었어요. 예, 저희 큰아이 중간고사 다가오는데 일주일 동안 정말 죽어라고 놀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냐? 어설프게 끼적끼적 막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 몸 상태에서 네, 놓지도 못하고 뭐 애매하게 공부하고 그러느라 회복이 늦어지고 뇌는 뇌대로 쉬지 못하고 나는 너무 코로나 시기가 힘들었다라고 하는 후기를 남겨가면서까지 그렇게 막 한 문제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편안하게 쉬고 빠르게 회복하고 학교 갔어요. 그리고 이제 집중해서 해야죠. 할 땐 해야죠. 왜냐? 본인도 알아요. 많이 놀았다. 쉬었다. 쉴 만큼 쉬었다. 회복됐다. 이제 할 때다. 이거를 이제 아는 나이가 됐잖아요. 모르는 나이라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뇌가 이렇다. 공부라는 건 이렇게 돌아가는 거다라고 아는 상태에서 시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도 또 너무 간절하지 않았나요? 저 되게 간절해요. 왜냐하면 잘할 수 있는 더 잘할 수 있는 애를 엄마가 이런 특성을 모르고 막 밀어붙여서 그래서 되게 일찍 폈다가 일찍 지는 그런 아이들을 제가 교실에서 너무 많이 봤거든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결국 펴야 되는 거지 일찍 폈다 질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가 결국 언제쯤 필까를 생각하세요. 그것만 생각하세요. 지금은 네, 뇌의 특성, 뇌의 컨디션을 살피면서 우리 아이가 지금 반복 학습의 효과를 누리고 있는가, 우리 아이가 쉴 때 쉬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인증과 자료들로 가득 차 있는 저희 네이버 카페에 놀러 오세요. 애 키우기 힘들어요. 외로운 시절입니다. 같이 키워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